먼저 첫 번째 오해는 중년 어깨 대부분은 다 50견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50견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50견인데 이 40, 50대 50견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답부터 말씀드리자고 그러면은 이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50견인지 알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50견이 아닌 다른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강의 드렸던 회전근개 질환과 그다음에 석회화건염입니다.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해를 받는 50견으로 오해받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0견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어깨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을 싸는 막을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이 50견이라는 것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주변이 유착이 되면서 관절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하는 병인데 주로 원인이 없이 한 40, 50대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병의 특징은 주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통증이 시작하면 동통기, 그다음에 이제 점점 팔이 안 올라가면서 이제 팔이 굳게 되는 동결기, 그다음에 이 통증과 관절 운동이 서서히 풀리면서 세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잘 치유가 되는 병이 50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년 이상 증상이 기간은 계속된다는 많이 걸리지만은 보통 후유증 없이 남는 게 이제 50견입니다. 그래서 그 50견 앓고 지나갔다라는 말이 흔히 있는데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환이 이제 회전근개 질환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50견은 특별히 원인 없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지만은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떤 퇴행성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 자체, 그다음에 스포츠나 어떤 직업과 관련된 반복적인 사용, 그다음에 급작스러운 외상같이 어깨를 둘러싸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손상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50견과는 다른 진행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회전근개가 염증이 생기면서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충돌 증후군이라는 단계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게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고 그다음에 완전 파열로 이르는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환인 석회화건염이라는 것은 이 회전근개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칼슘 성분의 석회질이 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밤에 많이 아프고 응급실에 올 정도의 통증을 유발할 정도의 통증이 특징이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석회화건염은 어깨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목이라든가 팔꿈치, 발목처럼 힘줄이 있는 곳은 다 석회화건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병이 이제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50견이 지나가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50견인지 석회화건염인지 이제 회전근개 질환인지 그 구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질환을 좀 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세 질환은 공통점이 전부 어깨가 아프고 팔이 잘 안 올라가게 된다는 증상을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적 역시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다 치료의 목적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의 대상이 다릅니다. 50견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을 싸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치료 대상은 관절막이 되는 거고 회전근개는 손상된 회전근개를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치료 대상이 되는 거고 석회화건염은 회전근개에 껴 있는 석회질이 이제 치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속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속설은 이제 석회화건염에 대한 건데 제 경험상 석회화건염만큼 오해가 많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 이 다른 환자의
석회화건염을 앓는 다른 환자의 사진인데 왼쪽 것은 이제 석회질이 굉장히 작고 오른쪽 것은 석회질이 굉장히 크게 끼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증상이 심할 것 같습니까? 큰 게 무조건 심하죠. 당연히 이제 클수록 아프지 당연히 않을까요? 큰 게 이제 증상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에 계신 분은 몇 년째 저한테 아무 증상 없이 석회가 크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됐는지 엑스레이만 찍어가면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 분이고 통증 없이. 네, 전혀 없습니다. 왼쪽 분은 보일 듯 말 듯 작은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이것처럼 석회화건염이라는 거는 크기의 증상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크다고 해가지고서는 관절 접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재발하면서 크기가 커지면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석회화건염이 의심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십견이라든가 회전근개 파열이나 질환이 있는지를 반드시 감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증상 중에 두 가지가 겹쳐서 맞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군요. 석회화건염은 사실 누구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회전근개 질환인데 석회화건염 엑스레이 찍으니까 나와서 그냥 그건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오해가 이제 주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피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통증이 심한 어깨 통증은 주사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주사를 권유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거 뼈 주사 아니냐, 그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거 꼭 맞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진짜 정형외과 가면 뼈 주사 맞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뼈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흔히 뼈 주사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관절 속에다가 직접 넣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뼈 주사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뼈에 직접 넣는 것은 아니고 어깨 관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릎,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1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질환처럼 광범위하게 쓰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1교시처럼 이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증상을 갖다가 빨리 완화시키는데 이것만큼 효과적인 약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강력한 약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을 우려를 해야 되는데 이 소염제인 이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녹이는 작용도 하지만은 정상적인 근육을 약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당뇨를 악화게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감염에 취약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용량과 원칙, 횟수 이런 것들을 잘 원칙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민은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니까.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네. 또 의사 선생님 또 소견을 잘 마지막으로 따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오해가 이제 탈구에 관한 말씀을 어깨 드리겠습니다. 탈구 나왔어요? 네, 돌발 이게 퀴즈 문제가 여기서 답이 가려지겠습니다. 탈구인데 이제 보통 습관성 탈구는 젊은 애들이 많이 생기나 하는 게 이제 통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탈구라는 게 뭔가를 보여드리면은 우리 몸에서 이 뼈는 상완골이라는 어깨에서 팔꿈치로 이어지는 긴 팔뼈가 있는데 이 상완골이 위의 사진처럼 정상 관절에 끼어져 있는 것이 정상이고 아래처럼 이 상완골이 어깨 관절 밖으로 빠져나가 있는 것을 탈구라고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은 습관성 탈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성 탈구는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 다치고 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외상성과 원래 체질적으로 관절이 유연해서 빠지는 불안정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농구 슛을 하거나 스포츠 아니면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기지개를 세게 피거나 하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빠질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습관성 탈구가 있던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빠지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 자체가 좀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에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지만은 탈구 면에서는 좀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어깨 질환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을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질환 중에서도 각 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각 병의 단계마다 치료 원칙이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같은 병의 같은 단계라도 각 개인의 환자마다 상황에 따라서 치료 원칙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질환이 뭔지 인터넷에서 찾아서 거기에 딱 맞춘다기보다는 내 정확한 질병, 정확한 단계 그리고 나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